안녕하십니까. 예,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께서 익히 잘 알고 계시는 와타나베 미카 교수님, 예, 대한민국을 너무도 사랑하시는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 같은 와타나베 미카 교수님을 모시고 또 일본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본 다녀오셨다고요? 네, 이번에 뭐 급하게 다녀오게 됐습니다. 예, 네. 무슨 일 때문에? 그 JCPEC이라고 JCPEC, 네, 그 컨퍼런스인데요. 네. 그러니까 원래 CPEC이라고 매년 6월달에 일본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그 미국 보수 연합에서 여는 가장 큰 컨퍼런스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일본에서 그 유치를 해서 그 J, 그래서 J가 붙은 겁니다. JCPEC. 컨설베이션. 예. 컨설베이션. 보수. 예. 그래서 뭐 주체가 돼 있는 것이 그 일본 보수연합. 일본 보수연합에서 도시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미국에서 굉장히 그 트럼프 대통령 선거에서 제일 큰 역할을 하신 스티브 배넌 씨도 스티브 배넌 씨가 오신 거예요? 네. 그분이 뭐 트럼프 대통령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물러나셨다는 거는 아니죠? 그렇죠? 사이가 안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민간에서 또 많은 일을 하시려고 전략적으로 전략가이시기 때문에 그러시군요.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요? 그분이 그러니까 선거 때 뭐 미국에서도 CNN이 뭐 트럼프 대통령 거의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그리고 뭐 좀 그 돌발 행동을 하고 반말하고 뭐 그런 이미지가 살아남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지만 그 이게 그 일반 그 서민들의 마음을 얼마나 서민들의 마음을 잡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전략적으로 그분이 어떻게 해서 그런 여론을 조성해 왔는지 그런 이야기도 하시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이 아시아 정세에 대해서도 굉장히 염려하시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좀 충격을 받은 것이요. 그 한국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없었습니다. 사실. 네. 그럼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요, 저는 그렇게까지라고 생각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시아에서는 뭐 자유와 공산의 제전선이 이 한반도 383이니까. 그래서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이 이 바로 그 최전선, 이 현장인 한국인 줄 알았는데 거의 지금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일본, 인도, 태평양 쪽하고 이렇게 합류하고 한국에 대한 이야기는 좀 거의 그 위식에서 희박해지고 있다, 사라지고 있다, 한국의 존재감이 너무 없다. 그것을 저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그때 그 트럼프 대통령 다녀가신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어디 베트남인가 가가지고 그러니까 그 태평양 뭐 거기에서 빠지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인도 이렇게 이제 한국 뭐 이렇게 참여하는 태평양 뭐였죠? 태평양 뭐 하여튼간 뭐였는데 거기서 이제 자기는 안 참가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뭐 요즘에 계속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똥벌을 차고 있는 거죠. 뭐 하는 행동마다 뭐 미국은 아주 그 예외를 제껴버리고 그 뭐 중국에만 뭐 아부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그 옛날 속담에, 한국 속담에 이런 게 있습니다. 때리는 시어미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쩌면 북한보다 한국이 더 꼴보기 싫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그래서 그 못 믿을 사람이다, 절대로 믿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랬죠. 귀국 가신 후에, 그러니까 아시아 순방 끝나고 귀국 후에 믿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 그렇지만 뭐 여기에는 뭐 예란 박사님 같은 아주 그 유명한 그런 뭐 우리 보스 세력이 있다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님도 스티브 배넌 씨도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야 되겠는데요. 그 일본 분들의 네. 어떤 참여도는 괜찮았습니까? 네,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한 4,500명 정도, 그러니까 그렇게 큰 행사장은 아닌데요. 꽉 차 있었고, 그리고 뭐 연령층도 다양한데 젊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 젊은 사람들 예. 많았어요? 그것이 굉장히 다행이네요. 저로서는 예. 일본은 좀 전략적으로 그런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게끔 예. 굉장히 멋지고 아주 이미지 전략이라고 할까요? 이미지 전략. 예. 그런 걸 잘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 지금 이번에 CPEC을 통해서 네. JCPEC을 통해서 미일 관계는 더좀 네. 중심되겠네요. 네,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포스 연합의 의장이신 댄 슈나이더 씨, 댄 슈나이더 씨가 예. 오셔서 또 같이 사포트를 하는 입장에서 예. 4년 동안 준비를 했다고 해요. 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본 포스 연합의 아에바 의장이 4년 전에 찾아가서 꼭 일본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잘하셨네요. 4년 동안 이렇게 준비를 해서 이제 드디어 했는데 아쉬운 점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어떤 점이죠? 역시 뭐니 해도 한반도 정세가 아주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핵심 중심적이 그러니까 약간 안고 빠진 만두처럼 한반도 정세 이야기를 안 하고 인도 그러니까 인도는 핵 보유국이 아니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핵 보유국으로서의 앞으로 만약에 일본이 핵 보유국으로 이렇게 간다면은 어떤 전술 무기를 사용하고 잠수함이 좋은지 그런 이야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대만하고의 관계라든가 그런 부분을 해서 가는데 우리는 급하지 않습니까? 생존 사실 다 필요 없고 한국이 제일 중요한데. 그러기는 약간 중장기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위험한 사태에 대해서 전혀 이게 이야기를 안 하기 때문에 저는 답답해서 지를 모르겠습니다. 예, 아이고, 답답하셨겠어요, 예. 진짜. 교수님, 지금 평창 올림픽 때문에 네. 우리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아주 동분선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제는 미국의 MBC 방송국과의 인터뷰에서 평창 올림픽을 위해서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좀 연기시켜달라 이렇게 이제 백악관에 제안을 했다 이렇게 했는데 백악관에서는 미국 측에서는 전혀 그런 일이 없다. 뭔 말이냐 이런 지금 상황이고 19일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일본의 아베 총리를 만나고 왔죠. 그래서 제발 평창 올림픽에 좀 참석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오늘 주에 보니까 갈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 것 같습니다. 이게 북한에서는 지금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평창 올림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당연히 의방국으로서 참석하려고 노력은 했었지만 워낙 이게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이 어떤 정보를 통해서 알게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참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선수들의 안전을 생각하면 이거는 당연히 보통 국가라면은 결정해야 돼. 그러니까 선수들의 안전, 국민들의 안전을 생각하면 지금 평화로운 축제로 끝나지 않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한 그렇죠. 어제 아사히 신문 그리고 산케이 신문 여러 일본 언론들이 북한에서 SLBM에다가 탄저균을 장착을 해서 발사를 할 거라는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그런데 또 이상하게도 대한민국의 청와대가 자기들 청와대 사람들의 탄저균 백신을 구입을 해서 지금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탄저균 백신을 구입하려면
백성들 것도 국민들 것도 다 같이 구입을 해야죠. 국민을 보호하는 게 국가의 책임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국민들 것도 다 같이 구입을 하든지 국민들 거까지 다 구입하기가 너무 돈이 버거우면 어린이들 거라도 먼저 구입을 해야지. 아니 어떻게 청와대 사람들만 사람인가요? 청와대 백신만 구입한다고. 그거는 청와대라고 할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요.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이제 했다는 또 보도가 있어서 아주 지금 문제가 확장되고 있는데, 뭐 만에 하나 북한의 김정은이가 평창에 탄저균을 퍼뜨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올림픽 갔다가 물이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대량 학살이 이게 예견되는 거고, 그리고 사실은 핵보다도 이 탄저균 같은 거 발사하는 거는 정말 쉬운 거예요. 이거는 뭐 무게도 없고 이거는 그냥 이미 다 성공한 거예요. 그리고 핵은 보이지만 탄저균은 보이지도 않잖아요. 이게 지금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일본에서는 지금 이런 거에 대한 좀 대책이 있나요? 일본에서도 굉장히 그 부분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화학 무기는 가장 위험한 무기 아닙니까? 그렇죠. 가장 위험하죠. 그리고 뭐 그런 피해, 국민들에 대한 피해도 그럼요. 뭐 헤아릴 수 없는 장기적으로 계속 그렇죠. 피해가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일본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이번에도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생화무기뿐만 아니지만 현재 일본 헌법은 그 2차 대전 후에 미국이 이렇게 만든 헌법이기 때문에 이제는 뭐 자주 독립의 자율적으로 일본이 만든 그런 헌법으로 이렇게 국방의 책임을 스스로 국방의 책임을 스스로 뭐 그런 방향으로 모든 나라가 그렇게는 가야 되겠지만은 일본도 당연히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아마 이번에 뭐 JCPEC도 그런 목표가 있어서 유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미국을 설득해야 되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보니까 일본에서 혐한 감정이 좀 이렇게 심해지고 있다 그러는데 이유가 뭔가요? 그것이 아무래도 뭐 위안부 문제는 잘못은 잘못이지만 저는 굉장히 반성하는 입장인데요. 아니 근데 와타나베 교수님이 반성할 일은 아니죠. 아닌데 뭐 과거 초상이 했던 일이라고 해도 내가 죄가 없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거는 일본 후손으로서 뭐 초상의 죄는 내 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은 지금 이렇게 위안부 문제를 가지고 양상돼 있지 않습니까? 위안부상이 뭐 지금 몇 군데로 많아지고 있으니까 뭐 시내버스에도 다 있고 여기 뭐 난리가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결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고 당연하죠. 그거는 일본 국민 감정을 악화만 시키는 일입니다. 지금 일본의 협조를 그래도 받아야 되는데 같은 뭐 이웃 나라이면서 뭐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복지사회라는 이런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죠. 무조건 협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원래 한일관계 잘 돼 있을 때는 무조건 그런 마음으로 잘 돼가다가 요즘에 굉장한 그것도 뭐 배경이 중국이 그렇게 자금을 이렇게 제공해서 이렇게 유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뭐 한국의 전복 세력과 하나 돼서 뭐 자꾸 그런 문제를 과거사 문제를 더 이렇게 감정을 이렇게 선동하는 일을 보기 때문에 이거를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일본 국민들 눈에는 그래도 너무한다. 이거는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뭐 그거는 그래도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현안은 아닙니다. 저도 이번에 일본 포스, 그러니까 알바 의장님 같은 일본 포스 연합의 의장님을 만났는데요. 그분은 절대로 현안이 아니고
아니고 이건 객관적으로 인용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 호수의 가치를 지키고 싶은 그런 네. 마음으로. 그렇죠. 우리가 뭐 국경을 초월해서 네. 자유민주주의와 네. 시장경제 체제를 추구하는 그 보수의 가치. 네. 이게 이제 우리가 국경을 초월해서 이렇게 뭉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고, 사실은 우리가 이웃 나라들하고 잘 지내야 되는 거예요. 네. 싸워야 되는 게 아니라 네. 이웃 나라들하고도, 왜냐면 다 동업자지 않습니까? 파트너고, 뭐 일본 옆에 있는 한국이 너무 못 사는 나라가 돼도 일본도 힘들어져요. 그리고 뭐 서로 경제가 같이 발전해서 이렇게 상승, 이게 같이 상생하는 이런 그 방향으로 가야지. 일본은 너무 잘 사는데 한국이 너무 못 살면 일본 국민들에게도 결코 이익이 될 게 없죠. 그리고 지금은 한국의 경제력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것은 그 일본을 이미 뭐 추월했지 않습니까? 삼성의 경쟁력이 일본의 소니보다 훨씬 세계적으로 이렇게 인정받고 있는 어쨌든 우리가 과거를 잊지는 말아야죠. 그런데 그 과거를 잊지 않는 것이 어떤 상대방에 대한 어떤 원한의 감정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때 왜 그렇게 침략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 조선 왕조는 왜 망하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새겨봐야 되는 거지. 무슨 옛날에 그걸 가지고 계속 얘기하면, 사실 지금 살아계시는 분들 가운데는 그 시대에 살았던 분들은 거의 다 돌아가시고 지금 안 계시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뭐 그런데 아무리 국가 간의 문제라고 할지라도 지나치게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은 서로 양국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죠. 역효과가 그렇죠.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생명권을 해치고자 하는 북한의 이 공산 세력과 같이 서로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라는 그 가치를 중심으로 서로가 상생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JCPEC이 아주 훌륭한 회의였었던. 정말 배울 것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일본에서 실현시켰는지를 보고 왔기 때문에 사실은 JCPEC보다 먼저 KCPEC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KCPEC을 한번 노력을 해서 해보죠. 그때 일본이 먼저 이제 잘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 와타나베 교수님께서도 좀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면 좋을 듯 싶네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지금 전쟁에 대해서는 어떤 일본 분들은 전쟁 위기는 굉장히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 본토를 갑자기 핵 공격은 하지 않을 것이다. 일본의 군사력 때문에 그거는 생각하고 있지만은 서울이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은 다 이해가 있습니다. 일본 국민들도. 그렇군요. 근데 서울 사람들만 위험한 걸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다 봉창 두드리는 소리나 하고 있고, 참으로 안타까운 형국에서 그래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의 가치를 알리고 또 그걸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활동해 주신 우리 와타나베 미카 교수님께 정말 다시 한번 제가 한국인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그래도 늘 이 파란 리본, 저도 안 달았는데 파란 리본 늘 달고 다니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파란 리본 아직 있어요. 제가 오늘 옷을 갈아입고 행사로 가다 보니까 너무 굽혀가지고 못 받고 달았는데,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저희가 지금 국제협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국제협력. 공산 세력도 고민대련이라고 세계 협력을 통해서 지금 이 지경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 진정한 포스 세력이 진정한 포스 이념을 중심으로 이렇게 협력해서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반도 통일에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통일된 한반도가 일본에게 뭐 나쁜 게 아닙니다. 결정적으로 일본도 다 좋아지고 한국도 좋아지고 이 그 북한이 군사적인 위협을 줄여주는 것이 우리가 서로 또 마음 놓고 경제적인 번영을 이루어내기 위한 어떤 그 기반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도 일본 내 또 소식을 네. 많이 전해주셔서 우리 보수 우익 진영에 계시는 분들께서 국제적인 이 감각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